방식으로 인간이 진화되는, 그리고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봤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밌겠죠? 특히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번째는 기계와 속도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에게 미래는 속도와 기계의 시대였죠. 이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이 당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자동차, 비행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됐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발견했고, 움베르토 보초니나 자코모 발라 같은 이런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그림과 조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의 에너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계와 속도의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요, 전쟁이에요. 전쟁과 파괴를 통한 재탄생인데, 당시의 미래주의자들이 전쟁을 미래의 도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네티라는 작가는 전쟁을 세계의 유일한 위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약간 파시즘적인 발언이거든요. 파시즘도 정말 그 혈통주의가 되게 강하잖아요. 혈통주의. 굉장히 뛰어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 싹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민족주의적 발언이었는데, 마리네티도 좀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괴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래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기존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는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감각의 혁명이라는 건데요. 미래주의자들은 자들에게 미래는 감각 실험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요리까지 새로운 방식의 예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퍼포먼스 아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요리라는 요리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 운동에서는 파스타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를 이제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향수와 금속을 이용한 실험적 음식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 네 번째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라는 건데요. 미래주의자들이 꿈꾼 미래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하나가 되고 전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주의자들한테는 미래가 이 기계 문명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이미 기계 문명을 살고 있고 전쟁이라는 것도 이 미래주의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겪은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을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미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래주의의 출발은 1909년 2월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라는 작가가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에 발표한 미래주의 선언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리네티는 이 선언에서 과거의 모든 유산을 부정했고요. 박물관과 도서관, 고전적인 도덕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에 그는 속도, 기계, 도시, 전쟁, 기술을 새로운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니케 조각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산업기술이 고전 예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미적 가치라는 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옹호했어요. 근데 이러한 발상은 이탈리아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당시 이탈리아는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이 됐는데 통일된 이후에 늦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라노나 토리노 같은 도시에서는 공장, 전차,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도시화 풍경과
도시의 풍경과 생활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어떻게 예술로 포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뭐 속도, 소음, 충동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미래주의의 토대를 이루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주의 선언문이 이 운동, 미래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주의의 탄생 배경에서 이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20세기 초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가 1861년에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죠. 1909년에. 이때 이제 미래주의가 탄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제 신생 국가였고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 산업혁명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농업 중심의 후진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문화적으로도 르네상스와 고전 유산에 매달리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이미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유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르네상스 시대나 이때 만들어 놓은 굉장히 많은 고전 유물을 가지고 뭐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은 있지만 현재와 미래가 뒤처진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북부, 특히 이제 밀라노, 토리노에서는 뒤늦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미 먼저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 도시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철도, 자동차, 전기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기계 문명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같은 도시는 공장 불뚝과 전차, 자동차의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기계라는 것, 그리고 이런 기계가 만들어내는 속도감, 이런 것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 속에서 과거 르네상스의 그림, 조각, 박물관은 오히려 낡고 무기력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있었고 이제 그 20세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1900년대 초의 유럽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전쟁, 그리고 경쟁 속에 있었는데요. 독일과 영국은 이제 군비 경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고 프랑스는 식민지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또한 뒤늦게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어쩔 수 없는 이제 미래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미래주의자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이 낡은 세계를 타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창조적인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네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유일한 위생이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인간들을 싹 다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금 어떻게 보면 파시즘적인 사상을 가진 작가였고요. 그래서 사실 미래주의가 좀 안 좋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전쟁에 대한 옹호와 파시즘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존 예술과 문화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이고요. 이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이 이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파트예요. 당시 이제 이탈리아 예술계는
여전히 19세기 사실주의나 상징주의, 인상주의 영향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 인상주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인상주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 1874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래주의보다 이전 사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사조가 아직까지도 이탈리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는 이 예술이 현대 산업 문명의 감각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죽었고 새로운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반발심이 있었죠.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이 이탈리아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이 르네상스 미술이 너무 고요하고 완벽해서 변화와 속도를 담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박물관을 죽은 예술의 무덤이라고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네티가 이 선언문안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박물관을 증오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뭐 기계 문명 그리고 속도,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을 했죠. 기존의 것들을 싹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술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기계, 속도의 미학인데요. 그 1900년대 초는 기술이 삶을 바꾸던 시대라고 해요. 물론 지금이 더 빠르게 기술이 삶을 바꾸는 시대긴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있죠. 포드 자동차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게 1903년이래요. 그런데 이제 미래주의가 탄생한 게 1909년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발명이 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철도와 전차가 있죠. 그리고 전기와 통신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고 이전에 없던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 제공하는 많은 기술 문명이 발전이 되었고요. 이 기술 발전이 예술가들에게는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미술사나 미술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술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인 변화에는 기술 발전이 되게 중요해요. 기술과 과학의 발전, 발명, 그리고 사회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그 다음에 뭐 전쟁, 혹은 뭐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요. 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술사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미술의 발전에는 기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주의가 이제 미술 언어의 혁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안에 운동감과 시간의 변화가 다 보여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감과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보이냐면 오른쪽 그 다이나미즘 오버 덕 언어 리쉬라는 이 작품을 보시면 걔가 뛰어가는 것을 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미래주의자들은. 왼쪽도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달리는 요 모습을 요런 식으로 한 화면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해야 조각이 더 이상 현대의 감각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조형 언어를 모색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움베르토 보초니, 카를로 카라, 지노 세베리니, 자코모 발라 같은 작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시도한 혁신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시성과 분절이에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화면에 연속된 움직임을 겹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진의 다중 노출이나 연속 촬영 기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영상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영상의 시작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 100장을 찍고 그거를 빠르게 돌리면 영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빠르게 돌렸을 때 그 움직임을 이 미래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면에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과정을 하나의 장면 안에 시각적으로 겹쳐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힘의 선이라는 건데 단순히 사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운동하는 방향과 속도를 선과 리듬으로 시각화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림 속 대상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운동의 흔적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분열된 시간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순간이 한 화면 안에 겹치고 분절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화면 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과 시간의 복잡성을 한눈에 드러내려는 시각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단순히 미술 기법의 변화가 아니라 현대인의 지각 방식 자체를 예술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도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작을 여러 개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다 대표작이고 다음에 제가 가져온 또 대표작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 움베르토 보초니의 States of Mind의 연작인데요. 이 주제가 뭐냐면 현대 도시의 심리적 동요와 인간 감정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작은 1911년에 제작됐고요. 보초니가 현대 도시 경험과 인간 심리를 회화적으로 탐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연작이 이제 세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작별, 떠나는 자, 남는 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특징과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와 속도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급격한 산업화와 교통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이 이제 막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안감, 긴장, 인간들의 분열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 왼쪽 작품을 보시면 겹쳐진 형상과 분절된 선, 불안정한 구도로 인간과 배경을 심리적 동요와 운동감으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 정신이 들어가는데요. 이 작품에 기계적 현대 도시 속 인간의 삶과 감각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운동, 속도, 감정을 한 화면에 담음으로써 전통 회화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작품은 자코모 발라의 Abstract Speed Plus Sound라는 작품이고요. 이것은 이제 속도와 진동, 동작을 시각화한 작업이에요. 미래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했는데 이 자코모 발라는 미래주의에서 운동과 소리 에너지를 시각화하고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 건지에 대해서 실험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분절된 시간과 공간이 화면 안에 담기는데요. 한 장면에 여러 순간을 겹쳐 보여주어 동작의 연속성과 속도의 감각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리듬을 활용해서 물체와 인물의 움직임을 성과 반복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각의 확장이 있어요. 시청각적 경험을 회화 안으로 끌어들여서 단순 관찰이 아니라 체험적 예술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작품은 지노 세베르니의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전쟁과 기계 문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세베르니라는 작가는 전차와 기관총, 군사 이동 등 현대 전쟁 기술을 회화에 담아서 속도와 힘, 동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운동과 힘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미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기계적 질서와 속도의 미학으로 회화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주의자들은 좀 전쟁이라는 것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 기계, 속도감을 어떤 식으로 화면에 담으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실기를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걸 어떻게 조형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래주의가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미래주의랑 2기 미래주의가 있는데요. 1기 미래주의는 좀 파실등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이 단순히 미술 운동을 넘어서 사회 정치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특히 이제 마리네티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세계의 유일한 위생이다라고 아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궁극주의적인 어떤 경향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미래주의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좀 저도 이거를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서 좀 놀랐던 게 보촌이나 산텔리아라든지 이런 그 핵심적인 그 작가들이 있어요. 이 작가들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사망을 하면서 초기 미래주의라는 이 일기 미래주의에 균열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일부 작가는 전후 형 이상학파로 이동하는 등 내부 이탈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주의 운동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미래주의 작가들이 파시즘이랑 협력을 했어요. 파시즘 다 아시죠? 파시즘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사상이죠. 파시즘은. 그런데 이제 일부 미래주의 작가들이 파시즘하고 협력을 했지만 이 운동 자체가 파시즘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자체가 예술이 정치적 개입과 윤리적 한계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를 남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래주의자들은 실제로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는 작가들이 있었다거나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는 실제로 사회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전개된 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미술 운동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이거는 이제 다음 특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뭐 요리라든지 퍼포먼스 아트라든지 캬바레라든지 연극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을 하거든요. 이 미래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미술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기 미래주의는 좀 다르죠. 딱 보셔도 이제 스타일이 다를 텐데 이 미래주의는 에어로 페인팅 중심이라고 해요. 이 에어로 페인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행에서 영감을 받은 회화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작품을 보시면 이게 비행기가 보이실 거예요. 주황 색깔. 그래서 비행에서 영감을 받은 회화로 항공 시점. 이게 항공 시점이 뭐냐면요. 비행기가 보는 시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오른쪽 작품이 이제 항공 시점으로 본 그 건물들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건물이죠. 항공 시점, 곡선 원근, 속도감을 활용한 시각적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항공기와 사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탈리아 항공의 군사적인 우위가 있었대요. 이탈리아가 좀 어쨌든 군사적으로 항공기가 조금 이제 잘 나갔나 봐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초점을 이동을 한 것을 이제 에어로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공중에서 바라본 혼란스러운 시점과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탐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작가 작품으로는 툴리오 크랄리라는 작가, 혹은 베네데타 카파, 제라르도 도토리, 하토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곡선적 원근을 통해 도시 기계 속도의 역동성을 재해석한 것을 이런 에어로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기 미래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코모 발라의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툴리오 크랄리의 이런 작품, 항공 시점에서 보고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후 강의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후 강의는, 다양한 이 미래주의자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캬바레라는, 어떻게 연극 실험을 했거든요. 미래주의자들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왼쪽 이미지에, 이 이미지에 어떤 게 보이세요? 시체가 보이는. 네, 뭐라고요? 시체요? 보이는. 아, 시체요? 네, 바닥에. 왼쪽이요? 왼쪽이냐. 네네네네. 이 왼쪽에, 당근이 보여요. 그러게요. 뭔가 서로 던지는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그 연극 무대에서 이게 실제로 이 연극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었고 관객들이 있었는데 관객들이랑 그 예술가들이 서로 뭐 토마토, 당근 이런 걸 서로 막 던지고 감자 같은 거 서로 던지고 욕을 퍼부었대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실제로. 진짜 막 욕을 막 싸지르면서 막 당근 토마토를 막 이 작가들한테 던지고 막 이딴 게 예술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그렇게 그거 자체가 퍼포먼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캬바레라는 장르였고요. 근데 연극 실험이에요. 연극 실험이고요. 그 오른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퍼포먼스 캐리커처인데 약간 이게 음악도 있고 밑에 보시면 이런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실험을 하면서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요런 이제 실험적인 장르의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주의자들이 전통 연극의 형식을 해체하고 소음 기계음 파이포그래피를 결합한 잡음 연극이란 걸 했고요. 그리고 왼쪽 제가 그 이미지 설명드린 것처럼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고함치고 날뛰고 의미 없는 말과 기호를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막 이게 막 부상도 당하고 이랬대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감자 이런 거 되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 거 서로 막 던지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요런 이제 좀 충격적인 예술 실험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요리 실험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마리네티라는 작가가 1930년에 미래주의 요리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 파스타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파스타를 폐기하라라고 막 외쳤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가 파스타가 게으름과 수동성을 유발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 논문 안에서도 파스타를 굉장히 뭐 거의 막 쓰레기 음식, 거의 막 악의 근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파스타라는 것은 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파스타는 이제 뭐 영양가도 없고 이렇게 뭐 항의성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비난을 하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파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고 대신에 속도와 에너지를 담은 기계적인 식단을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데요. 약간 이런 음식을 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연출한 건데 당시 미래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음식이 어떤 식이었냐. 이게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뭐 치즈, 금속 조각, 향수 뿌린 생선, 방사형 배열 디저트 등 전통을 깨는 기괴한 요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이 뭐였냐면은 감각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리 운동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음악도 막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향도 뿌리고 향수도 뿌리고 하면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퍼포먼스 아트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리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래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예술 장르가 아니라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전쟁과 기술을 통한 세계 재설계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사조는 위험하고 파괴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당시에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정체된 사회의 균열을 내는 강렬한 돌파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봐도 과거에 굉장히 실험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예술 운동들이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캬바레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리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미술사를 저는 다 공부를 해봤지만 요리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 건 또 미래주의가 거의 최초거든요. 최초이자 거의 없어요. 사실상. 사실 거의 없는 흐름인데 이런 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를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 과거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미술로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를 인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기를 미래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